청약 당첨이 되셨거나 청약 예정이신 분들이요, 이 영상으로요 청약부터 입주까지 한 방에 깨 부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토박이 민성부동산의 권소희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청약에 당첨되셨다면 자금 계획부터 입주 시까지 궁금하실 텐데요, 분양권 전문 공인중개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요, 중요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청약이 당첨되시고 나서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자금, 대출이나 나중에 매도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이실 건데요. 대출 규제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삼는 기일은요, 입주시가 아닌 청약 당첨일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약 당첨 당시의 대출 규제가요, 입주시에 가서 대출이 강화된다고 하면 자금 계획 세우는데 많이 지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당첨 기준으로 해서 대출받는 금액,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 요건 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모두 청약 당첨일 기준으로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고 예를 들면 7억을 10번에 나누어 내시면 되잖아요. 계약 당시에는 10%를 납부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중도금은요 6회차에 나눠 내시는데,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을 5회차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고,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최대 6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잔금은 3회차가 남아 있는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 점검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사전 점검일 날 저희가 두 가지를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내 집을 처음 보는 거, 그리고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드라인도 들으셔야 되고, 하자보수가 있다면 하자보수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전 점검일은요, 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날 가셔서 이제 하자보수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정이 되면 원하는 날짜로 이제 잔금 대출 일으켜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기를 내는 부분은 집단 등기로 해서 다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금 넣으시고 나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요,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소득이 적은 분들도 크게 문제 없이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6회차까지 가능한데요, 일부만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6회차를 전 회차에 거쳐서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내가 한 4회차까지는 현금이 있고 2회차만 받아야지 라고 하시면 2회차만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자설을 하시면 기일에 맞춰서 알아서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되고요. 청약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알림톡으로 해서 중도금 대출 실행할 때 이제 알림톡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중도금 대출은 거의 이자가 후불제이고요. 그냥 나는 100%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출을 이제 안 받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입주를 할 수도 있고 매도할 계획이 있다고도 하시면 중도금 대출을 사실 6회차를 다 받아놓는 게 유리하세요. 그 이유는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는데요, 매도인이 현금으로 잔압을 하면 매수인은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이제 안 받으시면 매도하실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는 있으세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분이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안 낸 물건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중도금 대출을 매도인이 안 받으신 경우에는 매수인이 내야 할 중도금 이자가 좀 줄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분양권 거래를 해보니 대부분 자금이 좀 빠듯하셔서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자금 여력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은 다 받아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입주 지정 기간이 지정이 되면 입주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중요한 날이 있다고 했죠. 바로 사전 점검일입니다. 사전 점검일은 하자보수 체크하고 내 집도 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그날 집단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에서 나와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기본적인 상담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일반적인 대출들은 내가 원하는 은행이나 내가 주거래로 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신축 미등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 자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거래에 있는 거래 사례 등 그리고 주변 시세를 반해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LTV, DSR 이런 게 이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오셔서 대략적으로 금리는 어느 정도일 거고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받는지 간단하게 그냥 알아보시는 건데요. 이날은요 금리가 사실 확정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확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변동을 하다 보니까 사전 점검하는 시점에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확정을 안 줘줍니다. 입주 지정 기간 한 2주, 3주 전에 그때서야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정해지는 시기에 이제 뭐 대출 자서합니다 라고 그렇게 안내가 가면은요 받았던 홍보물 있잖아요. 그 홍보물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은행에 돌아다니셔야 돼요. 나한테 그 맞는 조건으로 그 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1금융권, 2금융권이 있는데요. 2금융권은 신협이나 뭐 수협,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이 있는데 이 금융권이요 그 감정평가를 더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금융권으로 가셔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대신 금리는 살짝 높을 수는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사 들어가기 어느 정도 전까지 대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제일 빠른 데는 2주에 대출을 빼주기도 했어요. 근데 보통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면 대출 접수하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잔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이 최근에 이제 신축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었는데 잔금 대출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또 중요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요. 이사 예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모두 엘리베이터로 해서 이삿짐을 나르는데요. 해당하는 날짜에 해차별로 이사 예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잔금 대출 날짜만 정하고 그날 이사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이사가 다 잡힌 거예요. 해차별로. 그러면 저는 그날 이사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 지정일 정하실 때요 이사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사하는 날 이사 예약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 그걸 모르고 하셨다는 분들은요 3회차가 거의 6시 정도에 끝나요. 그러면 그 마지막 이사하신 분들이 끝나고 저녁에 이사는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그 어두운 날 그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요거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중도금 대출이나 이제 중도금 6회차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3회차 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은 그대로 두고 잔금 대출 3회차만 일으키고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집단 대출로 해서요. 한 건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필요 대출을 받고요. 그날 그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은요. 동시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한 건에 이제 잔금 대출로 계속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집단 대출을 받으시고 그리고 후치 담보라고 해서요. 기간 내에 디딤돌 대출로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해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보금자리 론이나 그냥 집단 대출로 거의들 진행을 하시고요. 보금자리 론하고요. 집단 대출하고는 금리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집단 대출보다는 보금자리 론이 괜찮다라고 하시면 갈아타시는 것도 그거는 가능은 합니다. 대신 집단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으니 그거 유의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대출을 이제 받고 입주를 하면 되는데 일정대로 잘 진행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빠지질 않거나 새로운 집에 이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중도금 대출은요 입주 지정 기간 안까지 이제 내게끔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2달의 입주 지정 기간이 지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중도금 대출 시행사 잔금 3회차가 바로 연체가 되는데요. 한 달 정도 아니면 최대 2달 정도는 중도금 대출 낼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늘려주는 편입니다. 12월 31일 날 원래 이제 모든 걸 다 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못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1월 31일까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체는 유예를 해줘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은 1월 31일 이후에는 이제 연체고요. 시행사 잔금 대출은요. 12월 31일이 입주 지정 기간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행사 건은 연체예요.
결국 연체를 하게 되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도금 대출 연체하고 잔금 대출 연체 어떤 것이 더 안 좋은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중도금 대출은 이미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이 된 그 대출이고요. 잔금 대출 3회차는요 납부는 해야 되지만 아직 시행사에서 대출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체는 다 똑같은데요. 중도금 대출은 이제 은행에서 벌써 진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사 잔금 대출 밀리는 것보다는 중도금 대출이 되게 이제 급한 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한참 막 지나고 나서 잔금 안 치르신 분들 시행사에서 소유권 같은 거를 막 뺏어 가진 않고요. 내용 증명도 보내고 최대한 낼 수 있게끔 요즘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잔금을 치르는 날에 분양받아서 처음 들어가는 아파트다 보니까 잔금이라 도대체 어디다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낯설어 하시는데요. 우선은 사전 점검일 전에 입주 안내문이라고 해서 이제 다 가는데요. 입주 안내문을 보시면 기본적인 계좌나 어디다가 조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이제 걱정이시다 하시면 입주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잔금 전에 중도금 대출 받은 은행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언제까지 납부할 거예요 라고 하면 원금하고 이자 알려주세요. 그 가상 계좌를 미리 받아서 잔금일날 바로 입금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게 전화 연결이 잘 안 돼서 한두 시간 기본 기다리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면 입주지원센터에 와서 직접 내가 갚을 계좌 그리고 뭐 옵션비는 어디다 입금하고 이런 것들은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을 정하면 입주 청소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 하시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청소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사 예약을 하잖아요. 이사 예약일 기준으로 3일 전에 입주 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입주 청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줄눈하고 탄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미리 가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요즘은 시행사에서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진짜 걸려서 쫓겨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을 처음에 설치 안 하신 분들이 에어컨 설치를 미리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도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정말 잘못되면은요 중간에 공사하다가 진짜 내보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잔금을 다 온전히 치르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잔금을 치르시면요 분양대금 완납 확인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꼭 받으셔야 돼요. 취득세 낼 때 그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받아두셔야 되고요. 임차인을 마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 그게 필수 서류거든요. 그날 현장에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분께서 주택 인도 증서나 이제 입주증 같은 거를 이제 주면 그걸 잘 받아서 키 불출이라고 하죠. 그 각종 키를 받고 내가 살 동호수에 가서요 시설물도 간단히 체크를 하고 이제 사용법 같은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끝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취득세가 있잖아요. 개별로 이제 등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집단으로 등기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언제까지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갖고 등기로 보내주세요, 금액도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 서류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단체 등기로 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조금 저렴해요. 입주를 안 하거나 아니면 못 하시는 분들은 전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언제쯤 물건을 내놓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사전 점검일 전에 먼저 내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사전 점검일 전이라고 하니까 집을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 점검일 날 임차인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집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는요 사전 점검일입니다. 가서 내 집도 보고요 대출 체크도 한번 기본적으로 해보고 난 좀 들어올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전월세를 많이 넣는데요. 이때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일 전에 조금 낮게 해서 물건을 내놓으면 입주장 잔금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빨리 빼실 수는 있고요. 사전 점검일 이후에는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전세 놓으시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세 마치시는 경우에는 전세금하고 내
내 돈으로 잔금을 치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힘들다라고 하면 월세로 돌리셔야 돼요.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잔금 대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돈 보태고 보증금 받는 거, 그거까지 이제 합치는 금액으로 해서 월세를 넣으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킵불출을 미리 좀 하셔서 집을 자유롭게 보시게끔 해주시면 더 빨리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부터 입주하는 과정을 네. 상세하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거 입주장 계속 해보다 보니까 요령들이 생긴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부분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로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